이른바 정윤회 문건, 이로 인한 의혹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그 파장이 국정원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 폭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정윤회 씨가 본인을 조사했던 국정원 국장을 퇴출시키는 등 국정원 인사에까지 깊숙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예, 언론에 밝히신 내용은요. 박지만 조응천 라인으로 분류되는 국정원 1급 국장이 청와대 외압 때문에 요직에서 밀려났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네, 그렇죠. 저희 정윤회 씨라고 제가 특정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이건 청와대로만 돼 있는데 하여튼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급의 인사가 아니면은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인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9월 중순이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단서는 이 보도였습니다. 그때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요. 국내 정보 분야의 베테랑 1급 간부인 이 기사에는 ZC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기혁씨로 부르겠습니다. 기혁 씨가 발령 인사 일주일 만에 청와대 지시로 이때 퇴진시켜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러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도 내용인데요. 이때 국정원이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예. 네, 이건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렇죠. 대개 국정원의 1급 인사는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 끝에 하는 것인데 협의를 마친 인사를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어 엎은 거죠. 예. 이건 뭐 대단한 특종 기사인데요. 이건 정말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하게. 국정원 1급이면 어느 정도 국장급 이상입니다. 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는 뭐 저희는 잊어버렸는데. 예. 제가 현재 이제 다시 정보위로 와가지고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정윤회 그 파동 자체가 일어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거든요. 예. 도대체 그 퇴진한 기혁 씨가 뭐 하던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한 두 가지 새로 나왔는데요. 이분이 국내 정보와 무관한 부서로 수평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 국정원 내부의 인사 담당 간부가 기혁 씨를 물고 늘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청와대 지시로 퇴진했는데 다시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거의 그만둔 상태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이 기혁 씨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개인 비리가 그렇게 크냐 그랬더니 예. 개인 비리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팩트는 원장의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국정원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누가 설명한 내용입니까? 국정원의 그 간부들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다면 원장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의 뜻이고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기혁 씨를 못 살게 한 거죠. 예.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팩트는 이 기혁 씨가 조응천 공직기강 전 비서관하고 친분이 아주 업무적으로 예. 친분이 굉장히 있었던 분이라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예. 이 기혁 씨는 남재준 원장의 동양인 측근이고 1년 전에 진급이 되고 이제 보직이 이번에 새로 됐다가 이런 변란을 당한 거죠. 예. 이게 뭐 지금 이 파동이 갑자사화인지 무슨 뭐 장희빈 파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의원님. 그러면 이제 이 기혁 씨 국정원 1급 간부가 이제 네. 조응천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인데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되거나 뭐 좌천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적으로 이분이 국내 정보 담당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 그만둔 기혁 씨가 국내 정보 담당이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대단히 친분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청와대 누군지 모르지만 물고 늘어져서 이 기혁 씨가 거의 그만둔 상태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에서는 예. 그 당시에는 9월 달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은
12월 이 시점에서는 좀 이해가 되고요. 예. 이 기혁 씨라는 분이 그 뒤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연유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씀드린 겁니다. 좀 추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국장의 퇴진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문건과 연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인사를 하려면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급의 인사의 그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도 예.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예.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혁 씨가 그만두게 된 것은 최근에 1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태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기 전 기무사령관과 네. 그리고 백승기 전 국정홍보비서관 사퇴 그리고 조응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의 경질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거죠? 글쎄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예. 이재수 기무사령관 경우에는 거의 납득하기 힘든 일. 이재수 사령관이 원래 1년 전에 기용될 때부터 예. 이 육사 37기인 그 박지만 씨와의 관계가 널리 회자가 됐고 예.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박지만 씨가 아니면 기무사령관이 될 수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와서도 기무사령관으로서 과연 적임이냐라는 논란은 계속 있어왔던 분인데 예. 더 놀라운 것은 갑자기 그만둔 겁니다. 예. 이미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로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요. 이게 국정감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아니면 감사를 마친 뒤에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이 지금까지 항례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증인으로 의결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두게 돼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예. 새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령관으로. 그러니까 이재수 사령관이 그렇게 황급하게 떠나야 될 무슨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우 의심스럽게 여기고 도대체 무슨 일이 권력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예. 이재수 사령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무사 내부에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들이 다 맞는 거다,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예, 자,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다고 보십니까? 갈등의 구조. 결국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갑자사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다 관련이 있다고 그 기무사 내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박지만 씨하고 관계 아니겠습니까? 박지만 씨의 거의 분신에 가까운 이재수 사령관이 물러난 것은 예. 그냥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예. 그리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황급하게 갈아야 될 정도로 대단히 급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청와대 내에서 권력 암투설은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 두 사람의 권력관계 다툼이다. 이렇게 정리도 될까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지금 상상하거나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국정원 국장급 네. 간부가 경질됐다. 이 국장급 간부는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국정원 국장급 간부가 국내 정보 담당자로서 그 국정 개입 문건을 작성하는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문제가 된 기혁 씨하고요. 예. 조응천 전 비서관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대단히 긴밀한 관계고요. 예. 이 기혁 씨가 이렇게 두 번이나 인사보복을 당하게 된 것은 이것도 다른 이유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 긴밀하다는 거 그러면 업무적으로 긴밀하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고 이분이 국내 정보 분야의 베테랑 간부라는 것을 대단히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그 분야고 이분은 이름을 대면
정보 분야에 있는 분들은 대충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어제 그 이병기 국정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뒤를 추적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일 없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또 그러지 않는다는 증거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이병기 원장은 국내 정치 불개입하고 인사쇄신을 약속을 하면서 청문회를 통과를 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예. 글쎄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요. 예.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던 한기범 1차장 같은 분이 유임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분도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인데요. 예, 의원님.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의혹들 다 검증하기 위해서는 특검이나 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십니까? 글쎄 국정조사로 저도 국정조사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예. 현재 국정조사 제도로는 물론 한계가 있고요. 예. 국정조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거긴 분명하죠. 예. 그러나 국정조사만 가지고도 될 수 없고 예. 특검도 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국정조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한번 해볼 만한 건데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예. 검찰은 공정한 심판이 될 수도 없고요. 예. 더군다나 최근 그 검찰의 행태는 이번 수사를 알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예. 있을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현재의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해야겠다. 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